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은 최근의 반도체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예. 좀 미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예. 해요. 이 예. 미래 반도체 시장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게 궁금한데 주제를 미래 반도체 시장 읽기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 답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노근찬 센터장은 뭐 한 예. 20여 년 이제 사실 이쪽 반도체 쪽, IT 쪽만 예. 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예. 사실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예. 예.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챗 GPT 예. 해가지고 AI에 대해서 예.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AI 반도체 만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AI가 어떻게 미래 반도체 이거의 구세주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인공지능 반도체는 결국 이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은 너무나 많은 거를 우리가 다 기억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납니다. 당연히 많은 거를 우리 컴퓨터한테 맡겨야 되고요. 근데 그 컴퓨터도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 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에서 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잘 추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Artificial Intelligence,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다 얘기하는데 네. 그 분야도 일종의 컴퓨팅 반도체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해답을 찾게 해주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런 솔루션들은 사실은 뭐 많은 분야에서 뭐 우리 이커머스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든 우주항공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챗GPT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신기하고 정말 사람을 대체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성 자체는 결국 이제 삶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반도체의 성장은 저는 뭐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반도체 우리가 그냥 딱 얘기를 했는데 이 AI 반도체랑 우리가 그냥 듣는 일반 반도체랑 그 차이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너무 이제 많이 차이 나죠. 반도체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네. 근데 크게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니까 네.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과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렀죠.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그렇게 불렸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한 30%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한 중심에 있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보통 이제 연산을 하는 반도체가 이제 CPU, GPU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GPU 중에서 GPU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GPU라는 단어가 그래픽이잖아요. 그래픽이라는 거는 결국은 디스플레이랑 연관이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 세 가지 색깔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줘야지 그 화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GPU가 원래는 그런 용도였는데 그게 사실은 동시에 이제 물론 이제 CPU도 이제 멀티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하기에는 GPU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GPU의 하나의 브랜치가 그게 AI. 예, 그게 이제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 하나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제 맞춤형 데이터 처리 반도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 그럼 왜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 특정 용도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소 잡는데 네. 참 죄송합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칼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정말 닭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쓰게 하는 게 이제 맞춤형 데이터 처리 반도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NPU라고도 부르고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뭐 또 부르고 뭐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맞춤형 데이터 처리 반도체인데 가면 그거의 이제 가장 큰 특성은 뭐냐? 예. 일단은 효율성이 높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방대한 그 소 잡는 칼보다 가성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저렴하면서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 용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특정 용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 GPU도 범용입니다. 표준화된 제품이고 네. 물론 이제 그 기업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가 그들을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표준이 된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는 아직까지 표준은 없고요. 음. 각각의 이제 뭐 다품종 소량화된 특화된 반도체로서 그냥 큰 힘으로 붙으면 우리가 안 되지만 요 분야만은 붙으면 내가 엔비디아보다 세고 AMD보다 세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고 있는 게 네.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개인적으로는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기업들의 이 AI 반도체 쪽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AI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 팹리스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또 많은 기업 좋은 엔지니어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네.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창업도 하고 아니면 해외에서도 창업을 하는데 어쨌든 AI 반도체는 결국 핵심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특정 뭐 그냥 언론에 자주 나오는 네. 기업 중에 하나가 뭐 니벨리언, 네. 그다음에 퓨리오. 우리 회사 신문에도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예, 조선일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예. 뭐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는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거든요. 사람의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아이디어 좋은 그런 예. 사람이 모여서 팹리스 컴퍼니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당히 솔루션을 차별화시키면 그게 이제 의미 있는 AI 반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미국 실리콘밸리든 아니면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또 워낙 또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성과를 뭐 내는 그런 트랙 레코드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AI 그런데 이제 챗 GPT 해가지고 최근에 확 이게 뭐 부풀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메타버스, NFT, 뭐 대체 불가 토큰 뭐 해가지고 이쪽이 테마다 이게 커질 거다 그랬는데 금세 쫙 사그라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AI 쪽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에 이제 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는 지금도 이제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랑 뭐 이런 쪽은 수요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고 이걸 쓰면 너무 불편하고 두 번째 너무 이 기기가 비쌉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결국 소비자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솔루션이 편한지 안 편한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사용의 불편함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솔루션이 돼서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되든 솔루션이 되든 거기에 들어가서 당장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메타버스처럼 소비자가 이용할 때 불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소비자가 좀 더 편하게 하고 서칭을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번역을 빨리 한다거나 소비자가 훨씬 더 이제 삶에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쪽은 버블보다는 얼마나 이제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잘 나오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중국하고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뭐 장비 수출도 지금 다 막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AI 반도체 이쪽에서도 중국은 이 경쟁에서 확 떨어질까? 아까 뭐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떨까요? 이 AI 반도체는 주로 이제 설계 능력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생산은 이제 그 칩들은 또 파운드리 회사에서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는 이제 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5나노 이하의 칩, 뭐 예를 들어서 7나노, 8나노 이런 제품들도 중국에서는 이제 양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재가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도 설계를 뭐 되게 참신하게 해서 TSMC든 삼성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저는
큰 제한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센스 타임처럼 안면 인식 설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인권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은 당연히 또 블랙리스트가 들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별화된 솔루션을 설계하는 기업들까지는 저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여전히 그거는 군수든 인권이든 항공이든 이런 쪽과 관련된 AI 반도체 회사들은 아마 성장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충분히 저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쪽 첨단 반도체 쪽 이쪽이 이제 AI 말고도 딴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예컨대 아까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기기들도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기들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예.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좀 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예, 첨단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된 예. 쪽이니까 AI도 지금의 GPU보다 훨씬 개선된 솔루션으로서 NPU 같은 것도 어쨌든 나오는 것처럼 네. 이런 확장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에서도 이 시장은 저희는 결국은 사람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뒤에 하면 실수를 줄이잖아요. 트라이얼 에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의 방향성은 저는 상당히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디바이스 상에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극복한 기업들은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 솔루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칩을 잘 설계하는 기업들도 저는 상당한 미래의 비저빌리티가 있는 네. 그 군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요새 보면 이제 애플, 예. 테슬라 이런 예. 거대 기업들이 자기 이제 그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자기가 설계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설 길이 좀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 질문이 이제 메모리 예. 반도체 기업들, 한국 기업들에 예. 대한 질문인 뭐 것 그것도 플러스 같아요. 뭐 예, 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요. 뭐 예. 어쨌든 그들이 이제 설계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연산 처리 네. 반도체이기 때문에 연산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멀티태스킹 하려면 이제 음. 디램이 막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들이려면 또 낸드와 같은 그런 스토리지 반도체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가면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기존의 강자들한테는 이협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애플의 M1, M2 이런 칩들은 이제 직접 애플의 맥북에 탑재가 되는데 네. 과거에는 그게 인텔이 공급하고 AMD가 공급했는데 자기 노트북에 자기 칩을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똑같이 뭐 테슬라야 어차피 표준을 새로 만드는 회사니까 좀 네. 같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자율주행 반도체라고 하면 과거에는 뭐 엔비디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든 모빌아이 거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우리 일반적인 테슬라 제야 완성차 회사들은 그 두 회사 솔루션을 많이 쓰는데 예. 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었다. 근데 자기 칩으로 해버리고 그걸 또 다른 뭐 경쟁사한테 뭐 판매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런 식의 기존에 했던 회사들은 이협을 받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맥북에서 애플이 M1, M2 칩을 사용함으로써 네. 인텔이 그것만큼 이제 시장이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 아예 반도체를 아까 이제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AI가 설계하는 반도체 이런 시대도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예, 어차피 예전에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 로봇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예. 뭐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주 어느 정도까지의 코딩 능력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는지는 그거는 좀 봐야 되지만 뭐 그거는 지금도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 얘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미래 반도체 수혜를 받는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냥 사면 되는 건가요? 제가 또 특정 종목을 예. 좀 오늘 많이 얘기 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지만 예. 어쨌든 미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좋은 인력이 많고 예. 여기에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 많은 돈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인력이 양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팹리스 기업들을 뭐 잘 보신다면 네. 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미래 반도체 시장 읽기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인공지능이든 그리고 미래차든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그 발전의 중심에는 핵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잘 찾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